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법의 목적, 네, 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법과사회 강의하는 혹시 여러분 제가 미리 올려드렸는데 뭐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들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최대한 딱딱하지 않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네, 곁들여 가면서 법의 목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항상 목적이라는 것들은 사실 어렵죠.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가 있다. 그럼 그 목적이 뭐 예를 들어서 정당한 거냐, 정당하지 않은 거냐,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철학적인 문제로 그쵸 귀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 고등학교 때나 초, 중, 고등학교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혹시 뭐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응, 들어보셨나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런 거 가지고 많이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닭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달걀이 먼저다라고 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는데, 약간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이 법의 목적이란 것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법의 목적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죠. 나중에 인간이 어떤 이제 이 법이 그럼 왜 필요한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철학하고도 많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자연적인 이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도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어 이제 뭐 이번 주 강의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여러분 뭐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다든지 라드브르 뭐 이런 뭐 독일의 형법학자 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철학자죠. 네, 고대 철학자 대통인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플라톤. 그다음 플라톤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대왕인가?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뭐 이런 계보를 타고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법의 목적에서 배울 사람은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네, 법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법의 목적. 네. 자, 법의 목적. 자, 법의 목적이란 이런 거죠. 법은 왜 존재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얘기를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법은 왜 존재하는가? 그럼 법의 목적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는 그러면 이 법이 도대체 뭘 위해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느냐? 자, 이런 거죠. 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법은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가의 물음이 바로 어떤 거냐면 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목적을 파악할 때 그러면 왜 그걸 하느냐 이런 거죠. 뭐 그걸 왜 하느냐, 그게 왜 존재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잠시만요. 제 카톡을 좀 끌게요. 여러분. 네. 네. 카톡이 계속 올 것 같아. 분위기가. 네. 죄송해요. 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목적을 파악할 때 왜 그게 필요한가? 왜 존재하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파악한다면 자연스럽게 목적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법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자, 법의 목적이란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법은 우리 사회에 왜 존재하는가? 그렇죠.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법은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가에 이런 거죠. 네,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자, 여기에 대한 물음의 대답이 곧 어떤 거냐면, 자, 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의 목적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법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럼 도대체 이 법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는가? 이 목적은 곧 뭐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사회의
운영되고 굴러가고 있는 어떤 정의와도 부합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 목적이. 그렇죠. 즉 뭐냐면 법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념을 규명하는 게 바로 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이든 우리가 형법이든 여러분 잘 아시는 민법이든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야의 어떤 이 법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또는 보편적 이념을 규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거 뭐죠? 일반적인 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라고 하면 법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하면 어느 특수한 분야 또는 어떤 특수한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두를 얘기합니다. 모두. 어떤 분야든지 모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 이 법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그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보편적인 거 뭐죠? 보편적? 어디 가면 이렇고 저기 가면 저렇고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보편적인 거죠. 네, 어디 가나 똑같은 거죠. 보편적, 네, 보편적 이념인 거죠. 즉 법의 목적은 뭐냐면 법 전체, 어떤 법이든 가리는 거 없이 법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이념을 규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즉 법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이념이 무엇이냐? 이걸 규명하는 게 바로 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법이 가지는 각기 한 분야가 가지는 특정한 분야가 가지는 어떤 특정한 분야, 그러니까 특정한 법이 가지는 특정한 분야의 어떤 것들은 법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법 다 합쳐서 어떤 법이든 상관없이 그런 법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보편적 이념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강의안에도 여러분 썼듯이 이번 주 강의안은 좀 여러분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야 되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펼칠수록 이해가 더 잘 가고요. 예. 항상 상상의 나래를 잘 못 펼치고 약간 현실 속에 이렇게 좀 틀에 갇혀 있으면 오늘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좀 펴시면서 좀 들으시면 훨씬 더 이번 주 강의가 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법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실제상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상. 법의 목적 중에 실제상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현실적으로 실정법이 성립함에 있어 이것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법의 목적 중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실제상 목적입니다. 실제상 목적. 실제로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즉 뭐냐면 현실인 거죠,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사회 현실적으로 실정법이 성립함에 있어. 실정법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정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 이것이 바로 실정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법의 목적 중에 실제상 목적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현실이에요, 현실. 어디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딱 공동체 사회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사회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법이 성립하겠죠. 그다음에 성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법을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 그렇죠. 이 법률을 제정한 사람, 이해하시나요? 이 법률을 제정한 사람, 즉 이것에 관여한 사람들이 도대체 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 법률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어 국회가 법률을 제정했는데 뭐
어떤 법률을 뭐 제정했는데 뭐 어떤 뭐 식품위생법을 제정했으면 식품위생법을 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것,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실정법, 그렇죠? 뭐 식품위생안전법이다 그러면 식품위생안전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자 이런 거죠. 자 이게 바로 실제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실제상 목적이라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국회가 만든 그런 실정법, 사회에 통용되는 이 실정법이 도대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도대체 이 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자, 그게 바로 법의 목적의 두 가지 측면 중에 한 가지인 실제상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두 번째가 법 이념 또는 법의 가치 이념적 측면, 즉 법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궁극적인 가치. 자, 법의 목적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가 실제적인 목적이면 하나는 어떤 목적이에요? 반대로 실제 상에는 없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 우리가 도대체 이 법의 목적, 이 법의 이념이 무엇이고 또 이 법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이 가치의 이념이 무엇인가? 즉 뭐냐면 이 법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어떤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식품위생안전법을 제정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뭐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음식을 못 만들게 하고 뭐 유통기한 지난 거 폐기하도록 하고, 자 이런 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국민의 건강, 그렇죠. 건강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목적이. 그게 실제상 목적이면 이거보다 조금 더 고상한 거,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을 해가지고 이 법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만든 법이지만 이 법이 그것뿐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점을 지향하고 있는 건 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법 이념이라든지 법의 가치 이념적 측면, 즉 법에 의해 실현돼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그렇죠. 국민의 건강은 단순히 실제상 목적이죠. 국민의 건강, 그런 나쁜 식품으로 해서 국민이 아프면 안 되니까. 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법의 이념 또는 법의 가치 이념적으로 따지면은 이 법에 의해서 실현돼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민의 건강은 곧 뭐와 연결되냐면 기본권에 연관되죠. 인권, 사람의 인권, 네, 인권. 결국은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법을 통해서 어떠한 걸 보장을 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인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고차원적인 거. 그쵸?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어떤 건강이지만 또 다른 고상한 측면으로 고상한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더 궁극적인 가치를 따지다 보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어때요? 제대로 된 음식, 제대로 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인권을 가지고 있다. 즉 뭐냐면 인권 보장인 거죠. 네. 법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뭐 인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의 목적은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법을 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것, 실제적 목적이죠. 현실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실제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했는데 더욱 궁극적으로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측면, 즉 법의 가치, 이념적 측면, 즉 법에 의해 궁극적으로 실현돼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그럼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가치다. 그렇죠? 인간은 당연히 더러운 물 마시면 안 되고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권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즉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실제적 측면과 그다음에 이념, 가치적 측면, 그렇죠? 가치, 이념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거 봉건국가에 있었잖아요. 과거 봉건국가. 자, 과거 이런 봉건국가, 즉 봉건국가는 뭐죠? 절대왕정이죠, 여러분. 임금 또는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자, 임금이나 왕만이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왕의 충실한 노예나 신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런 과거 봉건국가에서는 이 법이 어떤 왕이 다스리던 어떤 신민, 즉 국민이죠. 네, 시민, 국민,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질서 유지나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된 거죠. 결국은 이해하시나요? 자, 활용되었으나, 네, 이해하시나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도 법이 없었던 건 아닌데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결과적으로는 이 실제상의 목적, 즉 군주가 자기가 다스리는 국민들, 자기가 통치하는 이런 시민들의 어떤 질서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권위에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통제하는 수단, 법은 그런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으나 자, 오늘날 법치 국가에서는 특히 인권 보장의 실현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오늘날 법치 국가에서는 옛날은 법은 정말로 딱 실제상 목적, 즉 군주가 자기의 식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질서 유지나 시민들의 질서 유지나 어떤 통제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면은 자, 오늘날 민주주의 공화국, 자, 오늘날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 이 법은 뭐죠? 실제상의 목적을 넘어서서 뭐죠? 인권 보장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권 보장의 실현 수단. 그렇죠? 오늘날의 법은 그렇죠. 인권 보장의 실현 수단인 거죠, 여러분. 왜냐면 결국은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그 법을 구체화한 게 법률이거든요. 헌법을 구체화한 게 법률이죠. 그렇죠. 최고법인 헌법에 법률은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은 존재 목적이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 헌법에 구체화된 법이 법률인데 그렇다면 이 법률은 당연히 뭐죠? 인권 보장의 실현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아, 오늘날 법치국가죠, 법치국가. 법치국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법을 잘 준수하는 게 법치국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당연히 법을 잘 준수를 해야 되고, 그거는 뭐죠? 국민의 법률 준수 의무고, 자, 법치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자, 헌법이나 법률에 정화하여진 절차대로 국가기관이 있죠. 공권력, 국가기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어디에 따라야 돼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그 국가기관이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그 국가. 자, 그게 바로 오늘날의 법치국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법치국가. 네. 법치국가는 국민이 법률을 준수하는 의무와 대별되게 국가가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자의적이 아니고요. 네,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법치국가에서 그쵸?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그런 법치국가에서는 특히 이 법은 당연히 인권 보장의 실현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에는 헌법이 있고 이 헌법에는 어떤 사항이 있냐면 국민의 기본권 규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는 게 오늘날의 이 헌법인데 이 헌법에 구체화된 법이 바로 우리는 오늘날에 말하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은 헌법에 당연히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치국가는 결국에는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국가를 법치국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른 권한 행사니까 당연히 뭐죠?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존재 목적인 거죠. 헌법이.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법치국가에서는 특히 이 법률이라는 게 인권 보장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죠. 유기적인 관계가 쭉쭉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 봉건국가에서는 이 법률이 어떤 이제 그 군주가 다스리던 어떤 식민들의 질서 유지나 통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면, 자, 오늘날의 이 법치국가에서는 이 법률을 통해서 자, 인권 보장의 실현 수단이 어떤 거예요? 법률인 거죠, 법률. 자, 헌법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이걸 가지고 있어. 자, 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게 헌법이고, 그다음에 이 헌법을 구체한 법이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이렇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법률로는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법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오늘날에는 자, 인권 보장의 실현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법의 목적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결국은 이런 거죠. 네. 법 전체. 뭐 어떤 법이든 상관없이 법 전체가 가지는 자, 일반적 보편적 이념을 규명하는 게 바로 법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파악하는 거다. 그렇죠. 일반적이라는 것은 누구 특정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모든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나 똑같은 거죠. 네. 이게 뭐 저기 가면 저렇게 변하고 여기 오면 또 이렇게 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에 가나 똑같다는 거죠. 보편적이라는 거죠. 보편적. 그런 일반적 보편적 이념을 규명하는 게 바로 이제 법의 목적이고 이 법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가치 이념적 측면이 있는데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죠? 지향해야 될 그런 가치 이념적은 네, 실제적 목적하고 대별되는 게 법의 가치 이념적 측면이고 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 실제적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과거 공공국가에서는 실제적 목적이었죠. 법이라는 건 그렇게 실제적 목적에만 한정돼서 사용이 됐지만 자,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자, 오늘 법의 또 다른 이면, 즉 가치 이념적 측면, 즉 인권 보장의 실현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네. 결국 법이라는 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 이 법률을 제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달성하고 있는가 그런 것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 사회에서 어떠한 것을 규율하려고 하는가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그 규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뭐죠? 인권 보장 그렇죠. 공동체 사회의 뭐 유지 뭐 이런 거에 더 좀 더 궁극적이고 가치적인 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의 목적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어, 힘드시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할게요 여러분. 네 잠시 쉴게요.